녹화를 시작합니다. 그게 둘둘삼에 있는가? 둘둘인가요? 네. 오케이. 잘 기억을 하고 있네. 요거 여기서부터 안 되네. 잘. 제발. 플리즈. 스피드. 플리즈. 빨리빨리. 플리즈. 기도해. 기도. 오, 됐어요. 자, 둘둘둘인데요. 자, 오늘 지구 시스템과 관련한 두 번째 내용으로서 지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에너지와 그리고 이제 그 물질의 어떤 순환 과정 중에서 특히 이제 물의 순환, 탄소의 순환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 지구 시스템은 지구 환경에서 지구를 이루는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요. 인터랙션, 상호 작용하면서 지구 시스템이 유지되는 하나의 체계이다. 구성 요소로는 크게 어제 5가지 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얘기를 했고요. 첫 번째 지권에는 이제 이런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제 모호면, 구텐베르크면, 레만면, 예? 그리고 이제 지각은 물론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의 두께가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해양 지각이 좀 얇아요. 하지만 밀도가 커요.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은 두께는 두꺼운데 밀도가 작아. 그래서 이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을 이제 포함해서 지각은 이제 우리가 지하로 한 35km까지를 지각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지각 바로 밑부분이 이제 멘틀인데 멘틀은 2,900km까지를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지각을 포함해서 지하 100km까지를 우리가 이제 판이다. 판. 네? 100km까지를 판이다 그래요. 지각을 포함해서. 판, 플레이트, 암석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약 400km, 100에서 한 400km까지를 이제 약간 유동성이 있는 그런 연약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그림, 지각에 관련된 그림을 보여줄게요. 지각과 판, 멘틀 그림을 보여줄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너희들 직접 그려보시고 유튜브 보면서 직접 그려봐야 돼요. 손으로 직접 그려보는 친구들이 위너야. 그래서 이제 작년에 상당히 그걸 강조했어요. 그리면 위너, 안 그리면 루저, 이렇게 했었는데. 자, 수권은 이제 대부분 해수다. 해수. 예? 그다음에 기권, 여러 가지 대기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대기들이 지구의 기온을 따뜻하게 유지시킨다. 온실 효과라고 그러죠. 온실,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이러한 지나친 온실 효과를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글로벌 워밍. 우리가 이제 그린하우스 이펙트하고 글로벌 워밍은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생물권, 직권, 수권, 기권에 걸쳐 넓게 분포하고 있고 외권은 우주 공간을 말한다. 그리고 그 우주 공간에 있는 태양이나 달 이런 행성 등을 포함하고요. 또 이 태양 에너지가 지구의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학습 목표를 보시면 이 지구 시스템에 다양한 에너지원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주요한 에너지원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지구 시스템에서 에너지 흐름과 또 에너지 흐름과 더불어서 물질 순환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물이 증발하고 다시 비가 내리고, 에너지를 흡수하고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물질 순환이 일어남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이 이제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을 사례로 지구 시스템 내부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을 논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세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또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에너지가 필요하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태양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로서 지구 시스템의 모든 요소에 영향을 주는 근원적인 에너지, 아주 근원적이다. 이 말에 이제 포인트를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었죠. 이 지구 내부 에너지는 이제 세 번째 역할 121페이지 보시면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는데 이 지구 내부 에너지는 외핵의 운동을 일으켜서 지구 자기장을 형성한다든지 멘틀의 대류를 일으켜서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온도 차이가 있어요. 반드시 온도 차이가 있으면 대류가 일어나요. 대류가 우리가 약간 밑에는 뜨겁습니다. 위에는 차가워요. 차고 무거운 놈은 아래로, 덥고 가벼운 놈은 위로 이렇게 이 컨벡션 커런트가 일어나. 컨벡션 커런트 대류가 일어나서 이 대류가 일어나면서 막 판이 막 흔들리죠. 대류가 일어나면서 이 판이 흔들리면서 여러 가지 지각 변동, 화산이나 지진 활동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녹화되고 있죠. 자, 태양 에너지가 일으키는 그 현상들이 있어요. 나무를 잘 자라게 하죠. 강합성을 통해서. 또 수증기를 증발시켜서 구름을 만들고요. 이 태양 전지판을 이용해서 가로등을 또 밝힐 수가 있다라고 등등 나와 있네요. 자, 태양 에너지가 일으키는 현상. 뭐 아까 했는데. 자, 우리가 태양이 방출한 에너지를 전문용어로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한다. 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위도 약 0도에서 38도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 복사 양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과잉된 지역이 2도 적도에서 38도 부분까지를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태양이 방출한 에너지 이걸 갖다가 태양 복사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문 용어로 태양 복사 에너지, 방출한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자, 지구가 대기권 밖으로 방출한 에너지를 갖다가 지구 복사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복사 형태로 우리가 이제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매질이 없이 막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걸 복사라 그래요. 복사. 우리가 에너지가 전달하는 건 전도, 대류, 복사 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태양은 주로 이제 가시광선 형태로 에너지를 주로 방출하고요. 지구는 이제 주로 적외선 형태로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뭡니까? 이러한 태양 에너지가 일으키는 현상 중에서 이런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요. 이렇게 이제 위도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더 많아요. 이제 과잉됐죠. 또 극지방은 좀 적고요. 에너지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잉된 지역과 또 부족한 지역은 뭐가 해결해 주냐면 대기가 막 움직이면서 또 해수가 움직이면서 에너지 평형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구 전체로 보면 에너지 평형을 이룰 수가 있다. 이처럼 0도에서 30도, 38도 사이에는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커요. 에너지가 과잉됐다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극지방은 이렇게 이제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러한 그 에너지의 불균형을 우리가 이제 대기라든가 대기가 움직이면서 또는 해수가 움직이면서 에너지 평형을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뒤에 또 우리 배우기 때문에 그때 정확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태양 에너지가 일으키는 현상들이죠. 바람을 일으키죠. 기상현상, 바람을 일으키고 또 각종 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기상현상, 또 바닷물을 이동시키죠. 해류가 발생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바람, 그다음에 뭐 3번 지구의 기온을 높여주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는 이처럼 기권에 영향을 미치죠. 기상현상, 기권에 영향을 미치죠. 또 태양 에너지는 생물권에 영향을 미치죠. 생물권에. 태양 에너지는 생물권에 영향을 미치죠. 이렇게 생물권에. 식물이 광합성. 식물은 생물이죠. 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죠. 생명체도 생명이죠. 그래서 이제 태양 에너지는 이처럼 생물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 태양 에너지는 수권에 영향을 미치죠. 물이 얼지 않도록 수권에 영향을 미치죠. 또 태양 에너지는 직권에도 영향을 미치죠. 풍화와 침식 작용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보시면 태양 에너지가 일으키는 현상. 그래서 태양 에너지는 이처럼 뭡니까? 기권, 생물권, 직권, 수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이 이제 태양 에너지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조력 에너지, 또 지구 내부 에너지 이 세 가지 형태가 주 에너지원이다. 그런데 먼저 이 태양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을 유지하는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무려 90 몇 퍼센트라고 아까 좀 적어봐라. 99.985 숫자는 외울 필요 없어요. 99.985%를 차지하는 지구 시스템을 유지하는 아주 근원적인 에너지다. 태양 에너지는 이처럼 날씨를 변화일으키고 다양한 생명 활동에 관여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지구 내부 에너지 있네요. 지구 시스템을 유지하는 에너지 중에서 지구 내부 에너지. 우리가 지구 내부 에너지는 이와 같이 정의를 하죠. 원시 지구가 만들어질 때 미행성들이 충돌했을 때의 에너지와 암석에 존재하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풍기하면서 만들어진 열 등의 에너지를 말한다. 이러한 지구 내부 에너지는 외핵의 운동을 일으킨다. 외핵은 2,900에서 5,100km까지를 외핵이라고 그래요. 5,100에서 6,400km까지를 뭐라고 그러지? 내핵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외핵의 운동을 일으켜서 지구 자기장을 형성시켜 가지고 지구 생명체를 보호해 준다. 또 멘틀의 대류를 일으켜서 대륙을 이동하고 지진과 화산 활동을 일으킨다. 멘틀이 대류하면서 판과 판이 충돌하고 판과 판이 어긋나고, 뭐 판이 어떤 판이 다른 판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지각 변동, 지진과 화산 활동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이 지구 내부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상 현상, 해일 등을 일으킬 수도 있죠. 해일, 쓰나미, 이렇게 쓰나미를 일으켜요. 바다에서도 막 지진이 나잖아요, 그죠? 해양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면서 바다에서 막 화산 활동도 일어날 수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에서 세 번째 에너지죠. 세 번째 조력 에너지. 조력 에너지는 가장 작은 그 역할을 하죠. 밀물과 썰물을 이용하는 에너지인데 하는 역할. 밀물과 썰물을 일으켜 해수면의 높이를 변하게 하고 해양 근처의 생태계와 지형 변화를 주죠. 파도가 치면서 우리가 제주도 가면은 막 무슨 주상절리 같은 거 그런 것도 만들어낼 수도 있죠. 지형 변화에 영향을 주죠. 이 조력 에너지가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은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조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에너지죠. 달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달이 지구와 더 가까이 있대, 태양보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선생님 이게 아직도 코로나가 아직 완벽하게 낫지 않는 것 같아요. 이따가 장기 침입하는데, 근데 이 방송을 내가 유튜브 들어보면 이 장기 침소리가 영 거슬리더라고요.
좀 이해를 하면서 혹시 볼 친구들은 선생님 이따 장기침 하면은 이해하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이 이 태양 에너지가 99. 이와 같이 985%라고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조력 에너지가 0.002%, 지구 내부 에너지가 0.013%로 아주 많아요.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 세 가지는 무엇인가? 이제 확인 문제가 나와 있을 거야. 확인 문제 교과서에. 그 확인 문제 한번 보시면 답을 이제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구 시스템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이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있는데 이 물질은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럼 흡열 반응이죠. 또 물질의 에너지를 방출하면 발열 반응이죠. 이게 방출하면서 각 권을 순환하죠. 물질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흐름에 따라서 다양한 자연 현상이 나타난다. 에너지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평형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에너지 흐름에 대해서 에너지 흐름은 이처럼 좀 균형을 이루지 않는 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걸 해소시켜 주는 게 대기가 움직이면서 또는 해수가 움직이면서 에너지 평형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흐름과 이제 물질 순환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연 현상 중에서 대표적인 게 태풍이 있습니다. 태풍. 태풍은 이제 따뜻한 바다에서 해수가 증발을 해서 발생하는 기상 현상으로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주죠. 우리가 이제 태풍은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으로 나눠요. 풍속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대 풍속에 따라서 강도를 이렇게 정해요. 그래서 최대 풍속이 17m/s 이상, 25m/s 미만이면 약한 태풍이라고 하고, 최대 풍속이 25m에서 33m 정도면 중강급 태풍이고요. 최대 풍속이 33에서 44 미만을 우리가 강한 태풍, 이거 44m/s 매우 강한 태풍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형 태풍은 반경 800km 이상의 영향을 미치고 있죠. 태풍을 보시면 이게 태풍의 모습입니다. 이런 수많은 수증기들이죠. 여기가 수많은 수증기들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죠. 이게 여기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기가 태풍의 눈이라고 합니다. 태풍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에너지들, 뭐 수문열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가 뭐 방출되거나 흡수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해보기 위해서 태풍을 일으키는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이 무엇이냐? 태풍을 일으키는, 물론 꼭 태풍만이 아니라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은 무엇이냐?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보기 또 있죠. 태풍이 발생하여 강한 비를 내리기까지 에너지는 어떻게 흐르고 에너지 흐름에 따라 물은 어떻게 이동하는지 설명해 보자. 바다의 물, 리퀴드죠. 수증기, 가스죠. 증발할 때 수문열을 흡수합니다. 리퀴드가 가스로 될 때는 열을 흡수하죠. 또 그다음에 이제 상승 기류, 올라가면서 구름이 되면서 수문열을 방출하면서 에너지는 수권에서 기권으로 흐른다. 이 과정에서 물은 수증기로 되었다가 구름을 형성하면서 물이나 얼음으로 변한다. 이후 강수현상으로 직권의 비나 눈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물의 순환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빨리빨리 하고 있어요. 자, 물의 순환, 물론 에너지 순환이라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물이 이제 수증기로 됐다가 수증기가 얼음으로 됐다가 막 등등 이렇게 상태가 변하거든요. 상태가 변하면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되죠. 그래서 에너지 순환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육지에 유입되는 양과 유출되는 양이 똑같아요.
바다에 들어오는 양과 바다에서 나가는 양이 똑같아요. 대기에서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각 권역별 물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물 수집 평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물의 순환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디 그 하나를 따왔어요. 탄소의 순환도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자료만 잘 해석하면 돼요. 지금 여기는 바다죠. 물의 순환이 어떻게 되는 걸 보셔야 돼요. 그 숫자 좀 잘 보시고요. 좀 크게 해볼까? 크게 안 되나 이게? 안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표 유출. 여기 육지죠. 이쪽은 대기입니다. 기권, 수권, 직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바다에서 대기로 증발량이 얼마냐? 320입니다. 320이죠? 이게 320 딱 적고. 이 숫자를 잘 보시면 돼요. 또 육지에서 대기로 증발한 양이 얼마냐? 60이죠. 그러면 320하고 60을 더하면 얼마니? 여기 대기가 흡수한 양이죠. 대기가 흡수한 양. 그죠? 그 다음에 대기가 방출한 양 볼래요? 284를 화살표를 잘 봐야 돼. 방출했어. 284를 방출했고요. 또 대기가 강수로 96을 육지로 방출했어요. 이렇게. 이건 대기가 방출한 양, 대기가 흡수한 양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한꺼번에 바다가 잃은 양이 얼마일까? 바다는 320을 잃었어요. 바다가 방출한 양, 바다가 물을 방출한 양. 그럼 바다가 어떻게 흡수했냐? 바다는 대기로부터 284를 흡수했죠. 284를 흡수했고, 또 지표 유출 36을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바다가 흡수한 양, 바다가 방출한 양. 그죠? 바다가 방출. 그러니까 육지를 볼래요? 육지가 이거는 흡수한 양이네. 96. 육지가 강수로 여기 대기로부터 96을 흡수를 했어요. 그럼 대기는 어떻게 방출하냐? 육지는 60을 이렇게 대기로 방출해 버렸죠. 또 지표로 또 지표 유출이 36이죠. 36을 더해요. 그러면 이 육지가 잃은 양 얼마죠? 육지가 얻은 양이죠, 이건. 얻은 양, 잃은 양, 잃은 양, 얻은 양, 잃은 양, 얻은 양 이렇게 해서 똑같아. 그래서 각 권의 물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물의 순환이야.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는 물의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살표만 잘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건 대기가 잃은 양, 얻은 양, 잃은 양, 얻은 양, 얻은 양, 잃은 양 이래요. 그래서 화살표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제 유튜브 보고 그려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탄소 순환도 우리가 이제 각 권의 탄소량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지구 전체로 보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탄소의 순환의 핵심이지. 그러니까 각 권의 탄소량은 변화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탄소는 어디에 가장 많이 묻혀 있느냐? 탄소가 가장 많이 묻혀 있는 부분은 직권에 가장 많이 묻혀 있어요. 직권에 어떻게 묻혀 있지? 탄소가 직권에 어떻게 묻혀 있습니까? 석회암이나 화석 연료 형태로 직권에 탄소가 묻혀 있죠. 그 다음에 기권에는 탄소가 어떻게 들어있냐면 기권에는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형태로 이 기권에 탄소가 포함되어 있죠. 수권에는 탄소가 어떻게 들어있냐? 물속에는 탄산이온 형태로 들어있고요. 생물권에는 탄소가 어떻게 들어있냐면 각종 유기물들이 탄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에 각각의 탄소가 들어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각 권을 이동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각 권에 지구 전체로 보면 탄소의 전체 양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살표를 잘 보면 돼요. 자, 중요한 것은 탄소가 그 네 가지 권 중에서 어느 권에 가장 많이 들어있느냐 이거야. 그러면 지권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 땅지에. 그러면 땅 속에 어떤 형태로 탄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을까? 석회암이나 화석연료 형태로 많이 들어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눴어요. 여기는 직권입니다. 여기는 바다니까 수권이죠. 그 다음에 요 위쪽은 직권입니다. 그죠? 그럼 예를 들면 화석연료를 캐내서 우리가 이제 발전소를 돌렸어요. 화석연료를 캐서 화력발전 아시죠? 화석연료를 캐서 발전소에 이용을 하면 전기가 생산이 되죠. 그러면 거기서 전기가 생산이 되면서 CO2가 공중으로 빠져나가죠.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석탄이죠. 석탄을 캐서 화력발전소에서 이제 그거를 태워요. 태우면 물이 데펴지죠. 물이 데펴지면서 수증기가 나오죠. 그 수증기가 발전기 터빈을 돌리죠. 발전기 터빈을 돌리면 전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태우는 과정에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가 나와요. 탄소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화석연료가 연소되면서 CO2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CO2는 기권으로 들어가죠. 화석연료는 직권이죠. 직권의 탄소가 기권으로 이동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지. 그 다음에 기권의 CO2는 생명체가 광합성을 할 수 있죠. 녹색식물이 광합성을 하면 CO2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면 산소를 생성해내고 포도당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기권의 탄소가 생물권으로 이동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또 우리는 호흡을 하지. 호흡을 하면서 CO2를 내뱉어요.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해. 우리는 생명체야. 그러면 우리가 호흡을 하거든요. 그러면 호흡을 하면서 CO2를 코로 내보내기 때문에 이거 CO2가 이제 공중으로 날아가죠. 그러면 생명체의 탄소가 기권으로, 생물권의 탄소가 기권으로 이동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생지, 기생, 지기 이래요. 그 다음에 요 기권의 CO2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서 탄산이온 형태로 녹아 들어갈 수 있죠. 용해될 수 있죠. 그러면 기권의 CO2가 수권으로 이동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이 탄산이온 형태가 이제 열을 받아요. 따뜻해지면 이 탄산이온이 분해되면서 CO2가 나와요. 그러면 수권의 탄소가 기권으로 이동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이 탄산이온이 이제 뭐 어떤 화학 반응을 통해서 석회암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수권의 탄소가 직권으로 이동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탄소는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각 권에서 탄소가 들어있는 형태는 달라요. 하지만 따져놓고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직권에서 기권, 또는 기권에서 생물권, 또는 생물권에서 기권, 또 기권에서 수권, 수권에서 직권, 이런 식으로 탄소가 계속 순환을 해요. 그래서 각 권의 탄소량은 변화하나 지구 전체로 보면 일정하게 탄소가 유지된다 라고 하는 게 탄소의 순환이에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잘 보면 알 수 있어. 여기는 직권이고 여기는 수권이고 이쪽은 기권이다. 그리고 화살표를 보라고. 그리고 탄소는 직권에 이렇게 묻혀 있어. 석회암 화석연료 형태로 탄소가 묻어 있고, 기권에서는 CO2와 메테인 형태로 탄소가 들어있고, 수권에서는 탄산이온 형태로 탄소가 들어있고, 생물권에서는 각종 유기물 형태로 탄소가 들어있어. 그러면서 이동하면서 에너지가 또 에너지를 흡수하기도 하고 에너지를 방출하기도 하지. 예를 들면 광합성이야. 광합성은 에너지를 흡수할까 에너지를 방출할까?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지. 광합성. 반대로 호흡은 에너지를 방출할까 하면 흡수할까? 호흡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이처럼 물질이 순환하면서 에너지가 또 흐르게 되는 거야. 에너지 흐름과 물질의 순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 그래서 에너지가 이동, 에너지가 흐르면서 그 물질의 순환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이제 에너지 흐름과 물질의 순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의 순환도 마찬가지고 탄소의 순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권에서 수권, 수권에서 직권, 뭐 등등 각 권의 어떤 각 권으로 물질들이 이동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구 전체로 보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물의 순환이나 탄소의 순환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그림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그림도 있어요. 그죠? 여기는 수권이고요. 밑에는 직권이고요. 이쪽은 기권입니다. 그래서 CO2가 막 광합성 호흡, 그 다음에 석유, 석탄, 연소, 그 다음에 세균을 분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어떤 탄소의 순환과 관련된 그림이야. 그래서 이제 각 권의 탄소 양은 변화를 하지만 지구 전체로 보면 일정하게 탄소의 양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탄소의 순환이지. 이 그림을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요. 그죠? 탄소의 순환. 이 탄소가 순환을 하는 그 대표적인 이유는 에너지가 서로 이제 에너지 이동을 에너지를 흡수할 수도 있고 방출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에너지 흐름과 함께 물질이 순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어요. 이거 탄소의 순환입니다. 탄소의 순환. 자, 아까도 얘기했죠? 탄소의 존재 형태. 기권에서는 어떻게 탄소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산화탄소하고 메테인 형태로. 메테인은 화학식이 CH4입니다. 그 다음에 수권에서는 탄소가 어떻게 들어있다고? 탄산이온 형태로. 직권에서는 탄소가 어떤 형태로 들어있느냐? 석회암이나 화석연료 형태로. 생물권에서는 탄소가 유기물, 즉 포도당, 뭐 골격 이런 것에 탄소들이 들어있어요. 그죠? 자, 탄소는 직권에 석회암과 같은 고체 상태로 지구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탄소는 직권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직권. 탄소는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요?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 직권에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땅지. 직권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 어떤 형태로 많이 들어있다고? 석회암과 화석연료 형태로 가장 많이 들어있다. 자, 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쭉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탄소가 순환해요. 직권의 탄소는 판의 움직임에 따라 멘틀로 하강하면서 지구 내부로 들어가고,
화산이 분출하면 이산화탄소 형태로 기권으로 다시 되도록 하죠. 또 생물권의 탄소는 포도당과 같은 화합물로 존재를 합니다. 우리 몸속에. 생물이 죽으면 화석연료로 저장되기도 하고 화석연료가 연소되면 다시 기권으로 돌아가기도 하죠. 네? 그래서 생물권의 탄소가 직권으로 이동을 하기도 하고 또 직권의 탄소가 기권으로도 이동하죠. 생물권에서 직권, 직권에서 기권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탄소는 계속 순환을 해요. 에너지 흐름과 맞물려서 계속 순환을 하면서 각 권의 탄소의 양은 변화를 하지만 지구 전체로 보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고 되겠어요. 탄소의 순환 과정에서 관여하는 에너지가 흐르는 과정, 에너지가 흡수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방출될 수도 있어요. 순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광합성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광합성을 하게 되면 그 화학 에너지로 포도당 같은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되죠.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반대로 호흡을 하면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광합성의 역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식물의 유해로부터 생성된 화석 연료는 연소 과정에서 내부에 저장된 에너지를 열에너지나 빛에너지로 방출하기도 하죠. 이처럼 순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에너지가 뒤따르게 된다. 에너지의 흡수, 에너지의 방출이 있게 된다. 순환하는 과정에서. 순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는 반드시 흡수하기도 하고 방출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 흐름, 뭐 이렇게 좀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또 그림을 보시면요, 탄소가 석회암 형태로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직권에. 또 여기 식물의 저장, 생물권에도 탄소가 들어있죠. 이거 이제 그 포도당이죠. 포도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포도당이라 그래요. 과당이면 뭐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당 이러죠. 또 화석연료로 탄소가 많이 들어있죠. 그 그림을 이제 교과서 그림 보면 이처럼 기권의 탄소, 뭐 직권의 탄소, 수권의 탄소들이 이렇게 막 화살표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도 함께 흡수되고 방출되고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제 정리.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 3개가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흐름과 동시에 물질이 순환한다. 꼭 알아두시고. 그러면서 자연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탄소가 기권으로 이동한 예를 찾아보자. 공장에서 화석연료가 연소할 때, 동식물의 호흡, 화산 폭발 등을 일으키면 탄소가 기권으로 이동하는 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판, 암석권입니다. 100km까지를 판, 400km까지를 연약권, 그 다음에 여기까지를 멘틀, 그 다음에 핵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끝.